고대 페니키아의 땅 레바논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그 옛날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침입을 피해 들어와 수도원 지구가 되었다는 카디샤 계곡. 이곳 절벽에 위치한 수많은 수도원 중 이집트 성 안토니오 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가장 오래된 수도원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 수도원의 시작을 알렸던 동굴과 레바논이 낳은 대문호 칼릴 지브란의 생각까지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카디샤 계곡의 북쪽에 이제 언덕 산 위에 이 백향목 산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 마을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마을이 중요한 것은 이 무슬림의 침입 때에 그들을 피해서 들어온 메로나이트 레바논 기독교인들의 은둔처가 이제 수도원 지역이 되고 교회 지역이 되고 오늘날에는 이 마을 이 기독교인 마을을 이루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말 역사적인 이 레바논에서 교회의 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제 이 카디샤 골짜기에 있는 이 마을을 보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카릴 지브란트라고 하는 레바논의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이렇게 지브란트라고 하는 이 박물관을 아예 이 마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레바논이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문학가이면서 그의 고향이 바로 카디샤, 바로 이곳입니다. 예. 이 지브란트 하게 되면은 정말 명언을 많이 남긴 분 중에 하나죠. 이 손님이 없는 집은 무덤과 같다라든지 어머니의 얼굴은 그 민족의 얼굴이다라든지 정말 대단한 최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Where are you from? I'm from Beirut. He's from Sweet Home, Alabama. Alabama. 알라바마. So you know 카릴 지브란트? Yes, I know, but it's my first time visiting the museum. Who is 지브란트 in Lebanon? He's a famous Lebanese writer and poet and philosopher. 레바논 출신의 최고의 작가이면서 시인인. 이것이 레바논이 낳은 문학가 카릴 지브란트. 그런데 야, 정말 이곳 보는 전망이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지브란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무는 이 지구가 하늘에, 즉 땅이 하늘에 쓰는 시다. 문학가이면서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솟아나는 나무가 하늘에 그리는 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무, 특히 백향목이 풍부한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백향목을 보고 이 땅이 하늘에 그리는 쓰는 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멋진 곳에 사셨네요. 모든 것이 그 모티브가 이 레바논의 이 쭉쭉 뻗은 백향목과 정말 다양한 여기는 이제 이 마을에서 배출한 카릴 지브란트의 박물관이고요. 그가 산 집은 저 정면에 큰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그럽니다. 야, 한번 여기 박물관 보고 그의 생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 지브란트의 이 글 책 중에는 또 예언자라고 하는 책이 이 히브리어로도 출간이 되었고 어쨌든 지브란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너무 앞선 면에 지브란트는 시인이면서 또 화가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들. 네, 그의 박물관에는 이 지브란트가 그린 대부분의 이제 그림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그림 중에서도 특히 누드 사진이 많아요. 누드 그림. 그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과감하게 누드 사진을 굉장히 그 외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네요. 만 해도 특히 중동 땅에서 지금이야 예술로 보지만 특히 보수적인 중동 무슬림 땅에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나체의 사진. 근데 이 주제를 보면 외설적이라기보다도 이 가정 또 남녀 아주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로 그가 쓴 소설 이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도요. 예,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책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무엇보다도 박물관 아래에는 그의 무덤이 위치를 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 기념 박물관을 만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잠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카릴 지브란트의 무덤이 자기 고향, 아주 전망이 좋은 산 중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그의 작품들을 갖다 놓고 기념 박물관으로. 예. 카디샤 계곡에 있는 이 마을 자체의 시작이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슬람을 피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십자군이 왔을 때 드디어 알려지게 된,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이제 자라난 사람이 카릴 지브란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문화에서 자라난 레바논의 시인, 문학가이자 화가. 예, 그렇죠. 이 레바논의 노벨 문학상가이면서도 특히 이 기독교적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이고요. 예, 이 박물관에서 굉장히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 이제 중심가로 들어오면은 우뚝 솟은 교회 바로 그 광장 맞은편에 지브란트의 생가가 있어요. 지브란트 하우스. 레바논이 낳은 대문학가가 바로 이곳 부샤레 레바논 산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그 자기 집을, 지브란트의 집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돼 있고, 십자가. 그는 기독교인이었다. 예,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정말 뭐 오늘날 우리의 이렇게 삶의 형태에서 보면 되게 열악하다. 레바논이 나온 대문호 카릴 지브란이지만 그의 생가는 정말 소박한 그대로의 모습. 아마 나중에는 또 굉장히 박물관으로 잘 꾸미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더 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거실 이렇게 있고 아주 소박한, 굉장히 추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요 가구들은 이제 조금 전에 방문했던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릴 지브란트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의 시작을 글을 썼던 생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그 앞에 우뚝 솟은 교회,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들어와서 형성된 마을에서 아마 유일한 낚시, 맑은 날 햇빛 같아요. 그의 집 앞에는 지금 마을 중심의 센터 광장이 있고 우뚝 솟은 교회가 아주 인상적. 특히 이제 순례객들이 오게 되면 이 백향목도 보지만 이렇게 정말 문학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의 모든 배경은 이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교회가 기념교회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네요. 와, 그러니까 여기 이 부살의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을이에요. 원래가. 야, 굉장히 뭔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뭔가 이 살아있는, 굉장히 운기가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여느 교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저쪽 불빛이 있고 이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와, 여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아주 흔쾌히 들어오라고, 굉장히 따뜻한 교회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미래잖아요. 예, 이 목사님이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아주 특히 질문을 많이 하면서 손을 들고 이 대화를 통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부샤라, 이 카디샤의 교회를 한번 봤고요. 자, 밖에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저에게 일종의 만두 같은 곳인데 그 속에 야채를 넣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구워서 만든 만두인데 요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곳의 음식이래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고 똑같아요. 우리 만두와 같은 속을 넣고 불에 구운 아주 고소한 그러면서 야채인데 네, 이제 기계로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이 아주 다양한 산중에 나는 이 야채들, 채소들을 넣고 만들어서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이것 또한 만약에 이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드셔보셔야 할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시죠. 이 올리브 기름을 넣고 다양한 양념을 한 야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2개, 3개 네, 이렇게 하고 또 모양을 따로 이 반죽에 있던 것들을 잘라내면서 모양에도 신경을 쓰는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나무를 떼서 만든 장작 이제 오븐이었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스로 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고소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자타르 이 우슬초에 흥건하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역시 이 우슬초 피자와 같은 것이죠. 네. 기대가 됩니다. 특히 성경적이고. 모든 것이 막 이 구운 직후에 먹는 것이 맛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주문한 우슬초 피자에다가 야채를 넣은 만두예요. 만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자처럼 잘라서 나오는데 굉장히 이 서빙을 하는 분들도 소박하고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우슬초가 레바논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요리 음식에 들어가요. 야, 이 자타르가 이렇게 또 이 우슬초만의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요. 드디어 또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이 할아버지가 먹여준 바로 그것을 했는데 야, 근데 아까 이 슬릭 제가 조금 전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먹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금치를 마늘, 파, 그 맛이 고수와 같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향도 있고요. 굉장히 네, 딱 우리 맛이야. 와, 이 슬릭이라는 거는 이 산중말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국민 음식 같은 거. 이 모든 음식이 막 만든 직구가 최고입니다. 아주 소박한 그 부샤라의 카디샤 계곡 마을 중심의 그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산중이라 야채도 과일도 풍부하고요. 특히 저녁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직접 장을 봐서 야채를 좀 많이 사서 편안하게 먹는 거죠. 얼마나 싱싱한 와인이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또 성찬식 직접 담근 거를 이렇게 그냥 병에 담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실제 만든 홈메이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이곳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 계곡가에 있는 수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역사적인 수도원들, 이 절벽에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제 기도자들, 은둔자들, 수도원이 생긴 그 역사가 이미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6세기,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아예 이 트리폴리나 베이루트나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들을 피해서 산중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무슬림이 물러간 것도 모르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은둔 생활을 할 때에 십자군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자기들의 이 또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인 것을 알고 세상에 알려진 메로나이트 곳인데 바로 이곳이 이제 특히 4세기에 처음으로 이 이집트의 성 안토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이제 이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곳의 수도원을 시작한 가장 오래된 어머니와 같은 이 수도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이고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대한 수도원 마을이 된 곳이죠. 정말 수많은 수도원을 방문해 봤지만 이렇게 깊은 협곡에 하나의 수도원도 아니고 정말 많은 도처에 이렇게 많은 수도원이 있는 지역도 드뭅니다. 특히 성 안토니라고 이름을 붙인 이 수도원은 이 전체 수도원 중에서 이 거의 헤드쿼터,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깊은 계곡 절벽가에서부터 시작된 수도원이 바로 이곳 지역들의 수도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성 안토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제자였던 힐라리온이 이곳에 처음으로 4세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역사가 거의 17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오래된 곳이고, 그리고 이제 7세기에 이제 무슬림이 쳐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이곳에 이제 수도원이 또 교회가, 그리고 결국은 거대한 마을을 이루었어요. 수도원, 특히 카디샤 지역에서는 이미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 초에 중동에서는 최초로 인쇄를 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렇죠. 고대에 이제 그 아시리아어, 시리아어로 이렇게 성경을, 특히 시편을 찍어냈다 그럽니다. 1610년에 중동 지역에선 처음으로 이 인쇄술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의 문서 선교와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하나로만 세워졌다면 이렇게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산중에 들어온 신앙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면서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이 레바논 그리스도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뭐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원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레바논의 메로나이트 대주교도 바로 이 카디샤의 부샤라 마을에 대주교가 있지요. 그만큼 이제 레바논 전체의 이 메로나이트 이 교회의 중심이고요. 이 박물관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다양한 예배 기구들, 또 십자가, 또 의복, 이렇게 이제 성직자들의 이런 의복까지 해서 오늘날에도 이 레바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간만 나면 이곳에 와서 이제 심신의 안식도 취하면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실제 이런 영성의 재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다양한 수도원의 물건들을 이렇게 했고, the cave. Then we have here the 그렇죠. monastery. 이미 이제 이 한 동굴에서 시작된 수도원의 시작이 된 곳이지요. 네, 성화, 이렇게 성화도 그려두는 곳을 보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바로 또 왼쪽으로 돌았으면 아주 이 수도원 지구의 가장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동굴입니다. 처음 수도사님들이 이곳 계곡가에 이렇게 수많은 동굴에 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거죠. 2000m 고지에 얼마나 겨울엔 춥겠어요.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의 거처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고자 들어온 사람들의 정말 경건하고 숭고한 그들의 신앙의 터전입니다. 4세기 성 힐라리온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면서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월 말인데 이 동굴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동굴가에서 또
음식도 해 드시고 저기 또 이곳 동굴에서 있는 이렇게 삶의 공간이었네요. 오늘날에야 이제 수도원 건물도 잘 짓고 숙소도 짓고 했지만 이곳 자체가 생활 공간이면서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을 방문한 그 다음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수도원이 바로 카디샤 계곡가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었습니다. 네,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실제 수도사님이 거하고 수많은 찾아오는 성도들과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 교회는 실제 그 절벽과 동굴을 활용해서 그대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동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천정은 여전히 오리지널 이 바위 이 동굴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안전 건축을 이어한 거죠. 예, 저곳에 이제 수도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막 이제 상담을 마친 남자가 있고, 예, 수도사님 보시죠. 저렇게 계속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는지 이제 고개가 완전히 이렇게 숙여진 것도 마음이 좀 아팠지만, 예, 수도원의 자연적인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 수도원 지구를 오면은 이 카디샤 이 계곡에 오면 정말 이 방문 꼭 해야 할 정말 한 10여 개의 역사적인 그러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방문을 했고, 자, 이곳에서 다시 이제 우리는 트리폴리로 가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비블루스에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이 트리폴리 쪽으로 오는데, 정말 전망 좋은 카페들이 겨울에도 마실 수 있고, 참, 뭐 세상에 더 부러울 곳이 없는 환경을 가진 게 레바논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죠. 아름다운 땅. 이 커피주 새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카디샤 골짜기를 보시고 또 트리폴리 쪽으로 한 35km 정도 가면서 다양한 산세도 이제 감상을 하고 곳곳에 있는 이러한 그 휴게소에서 정말 이 중동의 스위스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이 백향목 산지 카디샤 마을 그리고 골짜기를 보셨습니다.